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이 TV 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강의 내용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저 날씨가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요즘은 한 번씩 중간중간 내리는요,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최근에 또 코로나도 또 재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름 감기는 그래요. 개도 안 걸린답니다. 자, 인터벌 없이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요.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그래가지고요.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하루의 낙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본과 대만, 한국 이 세 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날 하루 빠진 폭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8%, 15%, 20%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8%가 넘게 빠졌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날 하루만 최소 12%, 14%에서요. 22%까지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를 다 뒤져봐도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진단 판단이 아니라 그냥 무슨 대충 붙여넣기 식으로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아니고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거든요. 알고리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펀드 자금이라는 게 펀드 매니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시장 상황 지표 이런 걸 보고요. 여기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그냥 관망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상의를 한 다음에 어쨌든 주문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이요. 그냥 알아서 매수, 알아서 매도하는 그런 펀드가 지금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더라. 그런데 지난 월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이런 알고리즘 매매 같은 이런 것 자체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깨끗한 주식시장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나온 이 기사를 보면요. 여기 이제 출처는 SBS 뉴스가 되겠고요. 대폭락 AI 때문 이라면서 퀘스천 마크. 여기서도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 커지는 알고리즘 매매.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물론 이제 잠깐 스쳐가는 그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동영상을 캡처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실까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알고리즘 이용 지표가요. 약 많게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지표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을 한 20개 정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계적인 매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 안에 그냥 포함되는 하나의 그냥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나 환율이나 증시 등락폭, 실시간 거래량, 그다음 이제 되게 이제 미국 위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 PPI, CPI 등등등등 PMI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한 투자 회사가 옳거니 그러고 이 조합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매도의 신호를 주면요. 그러면 뭐가요? 증시 등락폭이 이제 꺾어지면은 다른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이게 이제 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지난 월요일이 이 일이 벌어지면요. 금융당국은 얼른 와서 기자회견해야 되고요. 국민 대담화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게 뭐냐면 이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엄청 안 가요. 너무 안 가서 참 답답한 마음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깊게 주니까
뭐 합니까? 이제 신용을 썼겠죠. 그죠? 신용을 쓴 분들이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무려 얼마냐? 2조 4천억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개인 투자자들이 날라갔더라. 그럼 그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 이렇게 좀 헤아려 봅니다. 자, 다음 화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알고리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요. 첫 번째는 미국 실업률 악화. 그래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0.01%에서 0. 그죠?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예, 베이비 스텝 25bp라고 얘기하는데요. 0.25%포인트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요. 달러당 엔화가 161엔까지 가면은 예, 수출업체는 좋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141엔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쪽에 이제 관계된 이제 투자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환차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알고리즘이 이제 매도를 치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동시에 쳐버린 거죠. 그래서 똑같이 대만과 일본과 한국에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정말 개인 투자를 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이라고 했어요. 금융위기급 맞아요. 금융위기급이고요. 이거는요 비상사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거의 전쟁 러시아와 미국의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기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폭락이 맞고요. 그런데 누군가 기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촉발된 거. 이건 공매도 곱하기 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그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료 이것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예,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OECD 금융시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이 방송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AI라기는 그렇고요. 그냥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주가를요, 과매도권 내지 과매수권으로 가버려요. 얘가 올라갈 때도요, 이쯤이면 됐는데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쯤이면 됐어.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스템 매매가 자본시장에서 트레이딩에 활용될 경우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 뭐라고 되어 있냐. 군집 행동과 집중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그리고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줄 긋게요. 리스크 추적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리스크 추적 지표가 추적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주가는요,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도 중국 마냥,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완벽하게 막 시장을 막 100% 개방한 건 아니잖아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그래서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방송에서 이런 내용에 짧게 기사가 나왔길래 옳거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물론 월요일 날 그 고통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배워볼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게 여기 8월 5일, 여기가 월요일이었습니다. 물론 금요일도 좋지 않았어요. 금요일도 좋지 않아서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투자들 2조 4천억이 날아갔다라고 그러면 거의 그냥 주저앉았을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잘 보세요. 이게 월요일인데 이 공간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갭이라고 그래요. 갭. 갭 떨어져서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면은
이 갭까지 오는데 딱 며칠이 걸려야 되냐면, 예, 최소 5일에서 많게는 6일. 그러니까 7거래일 안쪽으로 반드시 이 갭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계적인, 반대로 알고리즘 매매가 취할 수 있는 이게 알고리즘 매매예요. 아까 이제 그 지표대로, 야, 이거 너무 빠졌네. 조건을 세웠는데 다시 여기까지 붙여. 이게 며칠이냐? 바로 5일에서 6일까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쇼크로 인한 거는 바로 반등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표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날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이 지나도록 여기를 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갭 내지는요, 못하더라도요, 요 바로 직전 저점의 종가 부분이라고 하는, 예, 종가 부분이라고 하는 2710선까지는 빨리 올라와 줘서 회복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가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 소장이 왜 열받아서 그러느냐? 그러면 실예로 들어봅시다. 이날 박살난 이 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니케이 지수하고 대만 가까운 있고 우리나라인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이게 월요일이에요. 이게 금요일 날 얘가 근데 월요일 이 선 근 자리가 여기 갭을 메꿨잖아요. 이게 갭이라고요. 다시 갭이라고 그랬어요. 갭을 메꿨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올라오죠.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도대체가 이게 예? 자 날짜 계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바로 5일 만에 이 갭을 돌파시켜버리죠. 이게 알고리즘 매매인데, 그러니까 일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뭐 일본은 우리보다 뭐 훨씬 선진국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대만 가권 봅시다. 대만 가권도 이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예, 갭을 뚝 떨어뜨려서 박살을 냈어요. 예,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쇼크에 의한,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이벤트에 의한, 그러니까 테마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에 의한 거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폭락은 안 주죠. 그죠? 이거는 금융 대환란, 그럴 때만 나오는 그런 쇼크인데, 이게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대만조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5일 만에 뭐랑 똑같아요? 니케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얘네들은 5일 만에 갭을 메꿔 버리는데 왜 우리는 메꾸지 아니할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시장을 정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며칠? 예, 최소 5일에서 많게는 7일 이내, 즉 6일 안에 예, 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메꾸지 않았더라. 그래서 세 개를 조합해 봤어요. 자, 이건 코스피고요. 이거는 니케이고, 이거는 대만 가권.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예, 잠시 공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아니라요,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4일이고요. 제가 저 멀리 대전의 중심부 심장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소규모 강연회를 예,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휴가철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만, 예, 휴가철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요, 답답하신 분들, 예, 여기 샵 377이 접수하시고 입력 후 여러분들 전송하시면 다음 주 예, 토요일 날 2시부터 약 1시간 50분 정도만 저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개인 투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잠시 예, 공지 하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 인터넷 뉴스 기사가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볼까요? 자,
출처는 머니투데이가 되겠고요. 그 헤드라인 뉴스만 가져왔습니다. 잘 보실게요. 제가 지난 2월부터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 기법 방송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뭐 끝까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8월 11일 오전 7시 첫날 무조건 올라 따따부른 옛말 급락하는 공모주 왜라고 되고요. 두 번째 스타 앞세워 뻥튀기 상장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라는 건요. 우리가 주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권사 무리수가 개미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바꾸고 펜 굵게 오케이. 자, 증권사 무리수가 뭘 잡는다? 개미 잡는다. 세 번째 헤드라인 IPO 대어 잡아라. 잇따르는 부실 상장 논란 등 터지는 등 터지는 등이 아니라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개미들.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속 터지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럼 기사 하나 따올게요. 첫날 무조건 올라 따따부른 옛말 급락하는 공모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7월 새내기주 주가현황.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드바이저나 파트너나 전문가나 모든 분들의 애널리스트나 신규 상장 종목은 추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공모주 하는데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고 나는 내가 1억이든 뭐 여윳돈이 내가 한 50억이 있어서 뭐 1억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을 뭐 장기적으로 나는 갈래. 이 종목 그냥 장기 투자할래. 그러면 뭐 5분의 1 토막 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든가. 그런데 간절한 분들 따따블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주관사가 진행하는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노스페이스 이 문제도 제가 계속 이 종목들요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실게요. 드디어 대신증권이 2년간 기술 성장 특례 상장 주관 못한다. 주관사. 이 친구들이 이 회사를 주관해서 상장시켜 놓으면요. 결국에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보수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대신증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시큐레터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TV 방송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회사가 퇴출 위기다라는 거예요. 자, 퇴출 위기란 말은요, 주식 용어로 상장 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이 시장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사를 했느냐? 바로 대신증권이 했다라는 거죠. 대신증권이 이 회사를 주관사로 맡아서 상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뻥튀기 상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럼 시큐레터라는 종목을 대신증권이 그죠 주관사로 있어서 공모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장 첫날부터 한 이튿날까지 엄청나게 연락에 38,800원에 열심히 샀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6,400원까지 떨어졌으니 예? 그러니까 거의 한 6배가 넘게 6토막이 냈다고요. 고등어도 6토막 내면 먹을 게 없는 거요. 거기까지 참을만 한데 이 회사가 거래 정지된과 동시에 무슨 위기? 퇴출 위기, 즉 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잠겨 있는 돈이 한순간에 빵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당연히 대신증권 주관사나 아니면 이 회사의 시큐레터 대표나 대표이사나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좀 제발 좀 보셔라는 거죠. 시큐레터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적자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왜
왜? 이번 전 정권 말기에 이걸 왜 완화를 시켰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상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상장을 했으며 부채 비율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이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 이 4년 전에 얘는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이며 800원 했다가 1,000원 했다가 2,000원짜리를 어떻게 38,000원에 팔고서 도망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종목을 제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제발 좀 재무제표 보라고 얘기했고 실적 장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더라도요. 얘는 원래 우등생이라 어쨌든 얘는 뭐 나중에는 빛을 발할 거다라는 거죠. 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튼튼하면 어쨌든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충격적인 기사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월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그래요. 예. 자, 상장했는데 12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입성 점점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고평가 논란 과제. 미래에셋투자증권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40여 개 증권회사가 있는데요. 주간 맞는 증권회사는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네는 뭐 하는 짓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왜 이런 종목들을 상장시켜서 과연 고점에서는 누가 살까? 상장한 첫날, 이튿날, 3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무슨 밀리에서제 B야부터 등등등 해서 왜 이 종목을 추천을 할까? 재무제표를 보던가 기술적 분석도 안 되는데 기술적 분석 한다라는 게 일봉을 분봉, 일분봉 놓고 무슨 뭐 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봐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응?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요. 자, 이 종목을 한번 훑어봅시다. 예, 어제 그저께 상장한 거. 저는요, 뱅크웨어 글로벌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억하심정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뱅크웨어 글로벌 차트를 보니까요, 최근 이틀간 최고점이 19,800원, 땡큐 8월 12일 날. 그 다음날,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왜? 내가요, 오전 방송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요, 저 멀리 대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점이요. 12,250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50원.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는 자본금 10억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뭐 한 200억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혼자 해봐요. 그리고 여기 신성장 기업이라는데 뭘 신성장이고 특례성장입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유수에 아주 수많은 증권방송사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저 혼자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채널을 돌리다가 저 친구를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그래? 화를 내고 그래?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하나하나 훑어봅시다. 예, 훑어봤더니 뱅크웨어 글로벌 어떤 종목이냐?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회사예요. 뭐라고요? 글로벌 금융 전문 소프트웨어. 예, 그런 회사다 그 말이죠.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월요일이야, 당신네들. 월요일 날 내가 이거를 캡처를 떴을 때는 요게 분명히 대주주 지분이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요일이 되니까 여기 한 31%인가 이렇게 예? 최대주주 지분이 적혀 있었고 이건 변함이 없었고요. 뭐가 많다? 부채 비율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보다 훨씬 많더라. 자,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띄운다? 이렇게 다시 조각조각 띄웁니다.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죠?
상장이라는 것은 3년 연속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해야 되고요. 부채 비율이 많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서 돈이 곳간이 쌓여 있는데 왜 빚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50% 이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뭐 은행에 대출받을 회사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벌어서 뭐 더 외형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거를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겨.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리.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가 상장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한국거래소를 믿고 금융위회를 믿고 금감원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시큐리티 보셨잖아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뉴스에 안 나오면 끝인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잘 보세요.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3년 전에 819%는 IMF예요. 해태제가 기아자동차, 한보 이런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 잠식의 유보율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요. 폐업이에요. 폐업.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꿨다라는 게 342%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버젓이 떡하니 월요일날 상장해서 날 보러 와요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봤습니다. 니네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라고 봤더니 이때는 마이너스겠죠. 아예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써놓지도 않고 화요일날 써놓고 무조건 사라 그러고 더 웃긴 거는 이 종목을 방송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추천한다라고 그러면 당신은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란 말이야. 가해자라고. 알겠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 뱅크웨어 글로벌 화이팅 하십시오. 좋겠다, 그지? 부자 되세요, 그죠? 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이건 진짜 매 방송마다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스피인데 말이죠. 이게 2020년이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팬데믹 똑같이 빠졌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풉니다. 패드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3,300까지 갔다. 자, 저점이 얼마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1,439를 찍고 그리고 3,300을 넘겼다는 거는 더블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해서 21년 이 초반 이 기점으로 해서요. 전 세계가 똑같이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에서 빨리 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안 갔다라는 그 내용. 그래서 성수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 이때부터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상배의 안 돼요, 안 돼를 불렀잖아요. 비교해 보십시오. 니케이 지수도 똑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똑같이 떨어졌고 조정 준 다음에 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최근에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죠? 그래, 여기가 지지잖아요. 저기 직전 코로나 때 올랐던 그 고점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항 뚫었고 다시 그 부분이 지지가 되는데 어쩌겠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면 누군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이 부분을 왜 삭제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 이게 24년, 23년, 22년이라니까. 우리나라 거 다시 보여줄게. 여기 24년, 23년, 22년이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건 처음 봤어요. 제가 나이가 5,000살이거든. 이거 처음 봤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만 갖고도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고요. 경제 규모로 보나 어찌 대만하고 우리하고 뭐 비교합니까? 얘들 팬데믹에 이렇게 올랐다가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한번 조정 주고 바로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 찍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애교스럽잖아요. 애교스럽잖아요. 대만도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날 뜨거운데. 얼마나 열이 받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운 거예요. 비도 안 오고. 에?
오늘도 막 40도 막 39.5도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만해 드시라고. 알겠죠? S&P 500 지수 봅니다. 저 팬데믹 이후에 똑같아요. 그림이. 이거를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왜? 왜 그럴까요? 왜? 그 부분은 제가 왜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조정됐다가 똑같이 올라가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얘 장대는 뭐 보이십니까? 이게 주봉인데. 이게 주봉이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어? 이렇게 올라가서 누구는 안 팔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서 이거는 상가집이에요. 상가집. 그러니까 이거는요. 경제라는 거는 색깔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빨간색, 파란색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서로를 맞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려나갈지 금융시장이나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의 폐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럼 주식시장은 역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매 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 바닥에 35년 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만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몰라도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다. 그런데 투자만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고 기법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다. 제발 귀 막으시고 입 닫으시고 눈은 뜨고 살되 표정 짓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이 이제 밤 1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답답하시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볼만하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시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고 궁금하시면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VOD로 제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일요일 날도 10시인가 또 방송이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재밌는 강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선지에 대해서 이 내용, 오선지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꼼꼼하게 아주 재밌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 타임에서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좀 쇼킹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횡보하는 과정에서요.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장대 양봉이 지켜야 될 기준은 시가 0%로부터 종가가 7%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봉이라는 것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그 시가로부터 금요일 날 3시 반 종가를 우리는 주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자, 월봉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월이 있다라고 하면 그날 1일 첫날 9시 시가로부터 끝나는 날 31일 3시 반의 종가를 우리는 월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 일봉을 봤더니 언제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이런 기준봉을 세우느냐. 어라 화요일부터 시작하던데요. 아니 목요일부터 시작하던데요. 그러면 그 목, 금, 토, 일, 월 그래가지고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목요일이 시가로부터 그 다음 목, 금, 토 목, 금, 월, 화, 수 수요일 날 마지막 끝나는 3시 반 종가가 주봉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을 봤더니요. 14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15일이나 16일 날부터 뭔가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그러면요. 그 기점으로 30일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달에 30일이 끝나는 그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그를 월봉이라 한다. 이렇게 기준 잡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분봉을 보면 9시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9시 42분 47초부터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후두둑 움직였더라. 내지는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분봉상 후두둑 움직였다 그러면 그날 2시 10분부터 그 나머지 6시간 반이잖아요. 그 끝나는 그 분초를 계산했을 때가 거기가 종가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알고리즘 매매로 여러분들을 돈을 앗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리타분한 40여 개의 보조지표를 가지고 종가 단순 50, 20, 60, 120, 1선 가지고 볼린저 밴드, MACD 오실레이터 뭡니까? 소나 차트, 이격도, 볼린저 밴드 이런 걸 보고 지금 매매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너무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그러면 바로 이거를요. 펜 크기를 작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를 이제 화면 크게 갈 때니까 잘 보실게요. 이 캔들이 나오면 일단 윗꼬리 아랫꼬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캔들의 2분의 1을 나누더라.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 2평이라 한다. 그리고 이 종가로부터 종가가 0% 기준으로 종가로부터 3%를 기록하고 이 종가로부터 7%를 기록하는데 자, 주식이라는 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각각의 매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 이쯤에서 이게 너무 얇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자, 요 선으로 다시 갑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알라비 슝슝슝. 자, 보세요. 자, 2분의 1 대마 2평으로 반을 갈라놓은 그 상태에서 좀 어리숙합니다만 제가 여기 지금 3등분을 해놨습니다. 3등분. 즉 3등분 2분의 1과 여기 이제 3분의 1 지점 하단 여기가 1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선이 되겠고요. 이게 3선이 되겠고요. 이게 4선이 되고 이게 5선이 되는 겁니다. 5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주 안에서 이 범주 즉 이 3% 종가로부터 3% 밑 그러니까 얘는 2.99% 아래와 이 캔들의 아래 1선 하단 2선에서 뭐가 발생해야 되느냐 시가가 발생해야 시작가가 발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전혀 변함없이 밑에나 위에서 상단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가 1선,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그려놓은 이 선을 이쪽으로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악 노트의 5선지를 지금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 여기다가 뭘 그려가느냐 우리는 음표를 그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5선지에다가 뭘 그려가느냐 우리는 캔들을 그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캔들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뜻과 이 주식의 뜻은 상이합니다. 음악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의 뜻은 뭐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요,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잡으라고 했으면 지난주와 똑같이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처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딱 1초 만에 맞춰야 됩니다. 첫 문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날 기준병이 세워지고 그 다음날 얘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얘는 시가가 3%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렇게 장대 양봉을 치고 나가겠죠. 내지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서 붕 떠서 날아가 버리면요, 그냥 가게 두는 겁니다. 잘 가라 그러고 절대로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이 주가가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즉 어디로 들어왔다? 1선과 5선, 2선, 3선, 4선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제갓길 가면요, 잘 가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요, 흔하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요, 방송 용어를 좀 얌전하게 쓰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건요, 제가 방송하면서 연락에 이렇게 했나 봐요. 그건 땀나게. 그거는요, 어떤 비속어는 아니고요, 표준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시작 자체가 일선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튀어 올라와서 우리의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도요, 방송 용어 괜찮잖아요, 구역. 자, 이 구역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하나 바로 이내 밀려버리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날 이 캔들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얘가 1선, 이게 2선, 3, 4, 5선인데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니까 이 1선, 우리 권역, 즉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구역.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습니까? 나와바리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방송용어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고,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1차는요, 7%가 1차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매도라는 것은,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매도라는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은 계속 손절만 해왔기 때문에 매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권역 1선과 5선 안쪽에 이와 같은 그림이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요, 제대로 좀 가볼게요. 자, 예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요, 공지 밑에 자막 하나 다시 띄웁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24일이 되겠고요. 선착순입니다. 딱 1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제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성 소장의 주식 마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숫자는요, 바로 50, 20, 60, 120, 241, 701선. 자, 그게 아니고 이거는 3714, 2856, 108의 비밀이라고 그래서요. 2009년에 제가요, 이 방송에 처음 나와서 이 자리에 꽂고 있어서, 자, 저는요, 이데일리 성 소장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향하고 가르쳐 드리는 하나의 비법은
뭐다? 3714-2856-108의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어떤 마술인지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잘 보실게요. 자, 직전에 떨어지는 건 보이지 않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봉들이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요. 당연히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얘가 거래량 동반해서요. 이 녹색 화살표는요,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데 어떤 기준봉이 되느냐? 종가가 어떻게, 고가가 자 7% 이상, 14% 이상이 만들어진 그 모습. 기준으로부터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 여기가 56%. 여기다 썼어요. 3, 7, 1, 4, 2, 8, 5, 6이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여기다 써왔어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여기 보지 마. 여기 보지 마. 여기 보지 말고 제가 꼼꼼하게 진짜 제대로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이거를 보시라고. 이거를 보시라고 얘를 잠깐 줄여놓고 자 삭제해놓고 여러분들 다시 꼼꼼하게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날은 사도 될까? 음봉은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샀겠지. 그러면 이 2분의 1 지점에 이게 3등분 했으면 이 지점까지는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홀딩이라고 그래요. 홀딩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홀딩. 알겠죠? 자,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안 권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3%짜리 써놨잖아. 이 안으로 들어올 때만 계속 매수를 하는데 갑자기 훅 이러더니 떨어진 게 이게 며칠이에요? 8월 5일 지난 주 월요일 날 냅둬요 그냥. 즉 이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 말대로 여기서요 연락에 쓰면 안 돼. 엄청 1,000만 원, 2,000만 원 샀는데요.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요. 내가 지금 22% 마이너스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들고 있어요. 괜찮잖아요. 수아님 나 지금요 108% 수익 났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요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샀겠죠. 그러면 언제 파느냐? 여기 7% 근방에서 여기서 잘라내는 거죠.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니 여기서 7%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14%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기준이 다시 세워져. 자, 이게 첫 번째 기준 이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쫙 세워놓고 한 1,500명대 4학년 일반 너 기준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기준이라니까 너 안 돼. 자, 5학년 일반 너 기준 다시 기준이 잡힌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기준이 잡히면 얘가 원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잡히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볼 때 여기가 56%니까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 잡혔으면 여기서 다시 3%, 7%, 여기가 14%, 여기가 28%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꼬리 보이세요? 밑꼬리. 이 밑꼬리 보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봐봐요. 얘가 시작을 여기서 했다가 훅 밀어버렸어. 어디까지? 어머 감사하게 여기까지. 그 샀겠죠. 그죠? 그러고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샀고 여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100%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주가는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어떤 강의 내용은 성 소장의 주식 마술이라고 그래서 3714-2856 여기에 좀 집중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이어서 이 종목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 밑에 하단에 공지 꼭 기억하시고요.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아웃사이드한 얘기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대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